네, 시장이 한바탕 난리통을 경험을 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92,000달러대까지 터치 한번 하고 다시 97,000달러 위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기침 한 번을 했는데 알트들이 주요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힘으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도 함께 선보여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FOMC 후폭풍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급격한 조정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SNS를 통해서 엄청 빡세게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위험자산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 쪽에다가 엄청 부정적인 악재성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PCE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97,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번 조정이 완전 끝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아직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불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았나, 잔불 정리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쯤은 잘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중반에 자리를 해주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대적으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친, 이 파라텍시스 캐피탈의 설립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이번 하락은 투자자들의 연말 수익 실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매도를 촉발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 사실 골 때리는 게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이 정도로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던 이 마켓 메이커님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를 재료로 삼아서 작정하고 시장을 한번 유동성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흔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매도세를 촉발할 만한 그렇게 특별한 요인 꼽자라면 연말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스트라힌자 사빅,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을 보이는 것은 사실 꽤 일반적이다라고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 폭치고는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우리가 10만 달러 위에서 상당히 전폭적인 가격 폭등 상황을 한 달 반에 걸쳐서 바라보다 보니까 한 10% 정도 조정이 온 지금의 상황이 살짝 가슴이를 덜컹 내려앉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겐트로픽,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계속 출금되면서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들은 주저없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고 채굴자들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도 압력은 단지 판을 다시 짰을 뿐이다. 새로운 손들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장기 홀더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장기 홀더들은 차익 실현의 기회로 던지고 있고, 그걸 또 신규 진입자들, 단기 홀더들이 덥석 받아주면서 손바뀜이 꽤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바이더딥 수요가 있습니다. 이 92,000달러까지 팍 하고 빠졌을 때 순간적으로 밀어올리는 힘을 보면 있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이런 단기 홀더들이 달라붙는 것 자체보다 조금 더 의미부여가 되는 것은 고래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이 사실 뼈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슴이 철렁이게끔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적어도
아마도 다음번에 한 번의 흔들림은 트럼프 취임식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 지점이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임스 반 스트라튼, 크립토 슬레이트의 애널리스트인데,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물량을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발 매도 압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네겐트로픽의 분석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에 1420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보유량을 1320만 BTC까지 100만 BTC 정도를 줄였다. 장기 보유자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했고, 단기 보유자 매수량보다 장기 보유자 매도량이 더 컸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20만 BTC가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는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 변화는 가격 움직임의 핵심적이다. 거래소에서 출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고, 장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홀딩 스탠스를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가격 하방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벌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도 함께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쌍머니 리잘드, 며칠에 걸쳐서 거의 모든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 이제 상승 쪽으로 유동성 방향이 기울고 있다. 주요 저항성 10만 달러까지 천천히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락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살짝 다지기를 하면서 스멀스멀 또다시 10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 커벤핸들의 목표 여전히 13만 달러에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13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생기는 변동성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충분히 급락도 나올 수 있고 급등도 나올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이런 상황들은 노이즈다, 너무 쫄 필요 없어 라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핸드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내셔널,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장 시작 단계에 있다. 최대의 고통은 불가피하고 그걸 이겨내야 연속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조정 양상, 이런 걸 잘 견뎌야지 급격한 상승을 통한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립토, 이 양반은 비트코인 엄청 들고 있는 큰 소리인데, 지난 7일 동안 내 미실현 손실이 640만 달러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있다. 강세장에서는 늘상 이런 식의 하락이 발생한다. 내 포지션은 모두 현물이고 레버리지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버리지 거래를 하면 그냥 청산돼 버리는 건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급락이 나오더라도 급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롱, 당황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담대함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나는 99%의 사람들이 약세 감정을 보였던 2022년 11월 22일 FTX 비트코인 꼬라박으면서 약세장 저점을 형성했던 그날이죠. 지랄도 풍년이었던 그 가을, 15,900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지금은 95,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반감기가 있던 해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딥 이후에 알트 시즌이 왔다. 2016년 12월, 2020년 12월 모두 마찬가지였다. 네, 2020년 12월 한번 박았다가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강세장이 왔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듬해 절정의 랠리, 물론 그 절정의 랠리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폭락이 몇 번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69,000달러 고점을 만들어냈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도 보지 말고 차트도 보지 말아라. 알트 시총은 1조 달러 이상으로 도달을 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알트들은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메가 알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트 시즌을 살짝 맛보다가 지금 급격한 조정을 경험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냥 알트 시즌 이런 맛보기 말고 메가 알트 시즌, 어마어마한 알트 장세가 펼쳐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XRP도 이러다 2달러 깨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2.2달러 위로 다시 금방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원화 기준으로는 3,000원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게 정말 뭔가 이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구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전 같았으면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난리 브루스가 나오면 지금 XRP 한 1.5달러 정도까지 후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2달러 위에서 단단한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는 게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어쩌면 위안거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이번에 트럼프 당선 취임식에다가 5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다가도 XRP 기부를 했었고 XRP 결제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가 어쩌면 트럼프 취임 이후 SEC 위원장 교체 이후 정말 우악스러웠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부터 알아서 정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 이런 정서가 거의 뭐 최고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항소심 역시 자고 일어났더니 세틀먼트 뭐 이렇게 뭔가가 확 그냥 정리가 될 가능성 물론 이게 합의 방식이 될지 아니면은 SEC가 소송을 취하는 방식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계속해서 항소심이 이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기대감이 거의 극도로 다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규제 인식에 대해서 SEC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는 멘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가 하위 테스트와 관련 없는 암호화폐들까지 규제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하위 테스트에 대한 SEC 해석이 과도하게 확장이 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일으켰다. 이런 멘트를 사실 헤스터 피어스는 그동안 줄기차게 해왔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멘트가 갖는 임팩트가 지금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새로운 위원장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 것인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정부에서 SEC는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 업계의 성장에 필요한 커스터디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규제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거를 명확하게 규제로서 명확하게 백업을 해줘야지 SEC가 헛짓거리하면 안 돼. 이건 진짜 이제 그만해야 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리플 홀더분들에게 있어서는 소송 종료, 급작스러운 소송 종료 가능성이 뭐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정사가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는 거, 단기적인 시세 급락과 급등보다 더 의미 있는 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